네, 코와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입니다. 어제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공개됐죠. 실업률이 4.6%로 나오면서 고용 둔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은 고용 지표를 보고 이번 금리 인하가 적절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이에 따라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깜짝 반등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은 좀 어떤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와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들어보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오르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횡보세를 보이다가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다시 좀 꺾이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62%입니다. 어제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29%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6.36%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6% 위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숙명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 자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주는 키보드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스코어는 9.12%입니다. 어제 방송보다는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1.58%입니다. 어제보다는 상승했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도 여전히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에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웰커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메릴리 치킨님 안녕하시고요. 양봉이 님도 오셨고 호박벌님, 땅비니님 오셨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소통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봐야겠죠. 일단 쭈 기자, 네, 좀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데 몸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안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월화수 계속 감기로 힘든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그래도 방송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계셔서 정말 프로 같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 소식도 네. 한번 같이 전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간밤에 일단 고용 쪽이랑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죠. 네.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만족할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86,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지속적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나왔었던 지표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올라갔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64,000명 증가에 멈추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실업률은 반대로 올라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금 자극할 만한 데이터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10월부터 셧다운이 함께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면서 네. 연준이 이번 지표 자체를 1월 금리 인하에 크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
지표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1월 금리 인하 가능성 2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일단 일시적으로 간밤에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소폭 나오면서 파생 쪽에서는 또 한 번 청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청산은 어제와는 다르게 숏 포지션의 청산이 나왔고요. 네. 64%가 숏 쪽에서 청산이 나오면서 6,4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게 뭐 우리가 추세 전환이다라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의 반등이다 정도로만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이 어쨌든 연말까지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4분기 들어서 S&P 대비해서 여전히 26%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시원하게 돌파해 줄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과 거시 환경들을 챙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바이낸스 쪽으로 거래량과 입금량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유입됐던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31% 증가한 게 체크가 됐고요. 사용자 수는 이제 3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물 거래량만 하더라도 7조 달러는 될 것이다 라고 올 한 해 전망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네. 다른 거래소들 대비해서 확실히 월등한 모습을 지금 바이낸스 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낸스는 이제 리테일 쪽 물량으로 알고 있고 네. 코인베이스 기관 쪽의 물량으로 기관. 알고 있는데 바이낸스 쪽에 1조 달러 넘게 유입이 됐는데 같은 기간 동안 코인베이스는 한 9천억 달러 정도 찍으면서 1조 달러 넘기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리테일보다 원래 기관 쪽의 자금 물량 자체가 크지 않나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 훨씬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쪽의 유입량이 더 컸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량이 훨씬 더 많았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파생 쪽도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 쪽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33%의 증가폭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고요. 누적 거래량으로는 선물 쪽에서 무려 24조 원이 찍힐 만큼 나쁘지 않은 거래량 측면에서 또 변동성 측면에서 유입량 측면에서는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기관이나 고래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집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코인베이스 안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비트파이넥스에서도 고래들의 마진롱이 지난 3개월 동안 36% 증가하는 등 리테일들은 저점에 대한 공포 심리로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고래들은 조용히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의 초기 신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격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중장기 매수 포지션을 기관들이 확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챙겨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또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시중에 사용하고 있던 은행들이 아니라 크립토 위에서 열리게 된다. 그래서 비자든 페이팔이든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은행이 아닌 크립토 위에서 구축이 되는 만큼 이 앞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본질이 되는 암호화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크립토라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금융학적으로 풀이를 해봤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허가 없이 그냥 신용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제 은행들은 문을 닫아서 꼭 우리 11시 59분에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이체하려고 안 되잖아요. 송금 못하고. 까먹어요. 자꾸 저 친구들 돈 보내줘야 되는데 자꾸 그 은행 결제망 시간 걸려가지고 저도 못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고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인 강점들을 기반으로 시중 은행들을 완전히 뛰어넘을 새로운 이제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제 그리고 이 나스닥이 내년에 3분기 정도쯤에 23시간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런 기술, 크립토 기술들이 필요할 네. 텐데 이런데도 범용성들이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블록체인의 기술이 크게 필요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주식 시장이든 크립토 시장이든 24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자본에 대한 니즈를 잘 맞춰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빨간 날에는 쉽니다. 그렇죠. 주말에 쉽니다. 성탄 쉬고. 쉽니다. 하지만 네. 크립토는 쉬지 않습니다. 아. 정말 365일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럼 빨간 날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꼭 한마디 하면은 그게 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흡수가 되는 반영이 등 되니까. 다만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이 증가가 될수록 네.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안정성을 찾아갈 것은 심은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우리 시장만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이 투자 관점에서는 그 짐은 좀 짊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금융 시스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암호화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준의 은행 결제망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 측면에서는 크립토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 CEO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덴모아헤드 같은 경우도 핵 폭탄급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네. 중국이 조용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을 진짜요? 제기를 하고 있어요. 몰래? 네.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20만 개 정도를 홀딩하고 있는 국가고 네. 중국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모으면 중국 비중이 19만 개 정도는 된다. 라는 또 이야기를 또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덴모아헤드가 전체 공급량의 한 5% 정도 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중국이 모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또 다른 지정학적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을 전략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황이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자산 토큰화가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무역 흑자가 1조 달러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을 매입을 하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는 잉여 자금 흐름을 가지고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원래라는 좀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은 다 떡상이잖아요. 그쵸. AI가 됐든 뭐 원자재 쪽이 됐든 FSD가 됐든. 네, 뭐 그리고 뭐 네. 로보틱스가 됐든 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기술적인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다라는 그 서막이 시작되면은 그 관련주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쵸. 중국이 지금까지는 2018년 이후로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혹은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상승, 엄청난 빛을 발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좀 싸움을 벌인다면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새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입 벌리고 있어야죠. 네? 입 벌리고 있어야죠. 그쵸. 뭐라도 하나 떨어지게 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6,000달러 부근에 네. 있는 정말 박인 세일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좀 가치관들을 세워야 될지 정립을 해야 될지 네.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악플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그때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분위기 다 좋았었고 여름 때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분들께서 다 연말에 좋을 거다, 뭐 신고가 갈 거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그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셨을 거고 네. 저도 당연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저희가 예측한 대로만 갑니까? 댓글에 근데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너나 살아. 너나 살아. 너나 내가 살아. 너 말 믿었다가 어.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렇죠. 근데 진짜 이런 조롱의 댓글들이 그리고 어떤 협박의 댓글들이 달릴 때가 늘 시장에선 저점이었다라는 거를 저도 이 사이클 3년을 저도 3년 동안 이 사이클 내내 방송을 해봤잖아요. 네.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이 민심과 가격은 그냥 100% 일치해요. 다른 지표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의 저주를 퍼붓고 할 때가 늘 네. 우리한테 저점이었다. 근데 요즘 그런 댓글들이 우리 코아분들께서는 너무 젠틀하셔서 악플을 안 다시지만 그쵸. 다른 이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 방송을 보면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민심이 이렇게 뿌리 났을 때 지금이 정말 기회인데 만약 판테라 CE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아무도 모르게 100만 개 비트코인 매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네. 그리고 지금 4분기에 기관들과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면 이 수급이 확실하게 뒷받쳐주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늘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BOJ가 이제 금요일에 있는데 BOJ 있을 때마다 20%씩 비트코인은 당일에 급락을 보였던 만큼 네. 일단 이번 주는 우리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관망. 앞으로 나오는 이제 아직 물가지표도 남았잖아요. 목요일에 CPI랑 나오죠. 네, 봐야 되니까 물가지표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른 변동성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거래소 좀 이슈도 같이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주변에서 좀 코인보다도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 이야기하시는 분들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0%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5%의 감소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원화마켓 거래 네. 대금이 총 2,100조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전년보다도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폭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업비트가 11% 감소, 빗썸도 11%, 빗썸은 11% 되려 증가했고요. 네. 코인원과 코빗이 증가했고 고팍스는 이번에 바이낸스로 코리아로 바뀌면서 65%의 감소폭이 체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거래소들도 국내에서 지속적인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두에 있는 업비트는 전년 대비해서 11%의 거래량 감소폭을 기록을 한 만큼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물론 국내 투자자분들이 바이낸스나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도 해외 거래소 비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원화 마켓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파킹해 놓는 예치 물량. 그러니까 장 롱텀으로 이제 가만히 두는 물량이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제 48 하는 물량들. 약간은 트레이딩의 영역. 트레이더리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나오고요. 네. 업비트에서는 이제 거의 은행 직원처럼 차분히 묵혀뒀는 돈만 쌓아놓기 때문에 뭐 저와 비슷하게 네. 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원화마켓의 거래 대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직결할 수는 없지만 네. 원화 기준으로는 상당폭 감소가 포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국내 분들의 또 마음을 돌릴 만한 가격 변동성과 이슈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국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국내 분들이 암호화폐보다는 국장에 좀 더 시선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좀 살펴봤고요. 네, 항상 공포에 도전하라라고 외치는 우리 훈 기자. 이번 주에 테더 도미너스가 6.13% 아래로 좀 뚫어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뉴스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뭐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메타 차트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주봉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지 않고 나서 네. 죄송합니다. 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는 좀 단기간적으로 수익권이면은 수익을 줄 때 빠지고 다시 또 이제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플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정확히 지금 이 메타 차트 상에서도 좀 이제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제 여기 MACD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켰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초록색이 매수 구간이고 빨간색이 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이 많이 쌓이면 이제 과매수가 되겠고 빨간색이 많이 쌓이게 되면 과매도가 되겠죠. 네. 이제 메타 차트 보시면은 이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이 매수가 많아지면 그 후로 가격이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셀 시그널이 나오고 과매도가 쌓이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구간들은 다 이 셀이 나오고 과매도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좋은 타점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좀 오히려 이거를 좀 역발상적으로 이 메타 차트를 활용하시는 웰커미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 달달하게 또 이미 수익을 챙기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이 전에 말씀드렸던 이 뭐 주봉 3봉 시나리오, 뭐 3+1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잘 가다가 막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여실히 보여드리는 이 매수, 과매수가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력 물량들은 또 이제 익절, 단기 차익 실현을 또 발생시키고 다시 또 이제 매도 영역으로 들어서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오히려 단기적으로 또 셀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팔아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발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셀 시그널 나오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여기 또 이 빨갱이가 매도 이 그래프가 또 과매도로 좀 변화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런 때 또 담으셨다가 다시 또 이 바이 시그널 나올 때 좀 네. 지켜보다가 매수가 쌓일 때 또 익절을 해서 팔아버리면 또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어서 지금 이 셀 시그널이 나왔다 해서 또 벌벌벌 떠시는 게 아니라고요. 좀 전에 우리 쭈 기자가 정확히 또 아주 세상에 이치를 또 찝으셨어요. 그렇죠. 무엇이냐? 조롱은 롱이다. 그렇죠. 많은 유튜브나 이런 뭐 네. 각종 콘텐츠 댓글에 네. 비속어와 안 좋은 말이 네거티브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때가 언제다? 바로 기회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남들이 떠날 때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때 도전 안 하고 박수 칠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역발상 그리고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도전해야 될 때는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도전해야 되는 손익비 좋은 공간을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네. 그래서 알파 차트 보시면 역시나 지금 쭉 이 노랭이가 내려올 대로 내려왔고 지금 세일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구간이 오히려 또 손익비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은 주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봉 차트. 네. 자, 메인 시나리오 우리 준반등. 저 사진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네. 이거는 한동안 계속 이제 있어야 됩니다. 네. 아직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 메인 그 양봉 시나리오가 가다가 여기 또 미리 말씀드린 구간에서 이제 깨졌잖아요. 네. 깨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제가 이 주봉을 오늘 이제 이렇게 좀 거국적으로 다시 좀 펼쳐서 벌벌 떨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일전에 비트코인 이제 이때가 정고점 시즌이었는데 네. 우선 이제 제가 바라보는 정고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은 일단은 14K 그러니까 14만 불. 네. 그래서 140 이제 K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사실 도달을 안 했죠. 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가 발현해서 쭉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주봉을 왜 좀 이렇게 축소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주봉적으로 여기부터 시작된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큰 플랫이 만들어졌어서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주봉인데 이렇게 1, 2, 3, 4, 5 엘리어트 상승 5파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5파의 뒤에는 또 하락 파동이 또 생기거든요. 그걸 네. 보여드리자면은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만들고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5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승 5파가 지나면 그 뒤에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하락 파동은 대체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한 파동 만들고 또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3, 3, 5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락 파동을.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어디서 끝날지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어디서 끝날지는 뭐 정확히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웰커미 분들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또 계산을 했어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높은 확률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을 또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미리 또 평상시에 지금 아예 그냥 캡처를 해서 메모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물론 여기까지 무조건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제 이런 구간에 오면 또
미친 듯이 또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또 적어놨다고 무조건 뭐 7만 달러, 6만 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구간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봉적으로 이게 내려올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충분히 또 반등의 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 하락 오파가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미 8만 달러, 9만 달러도 깨졌고 밑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뭐 82,850달러, 뭐 82,260달러 요 선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분할로 네. 피자 우리 다 쪼개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우리 그 자금 총알도 쪼개가지고 이런 때 이제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시간 좀 지나면은 여기가 기위 타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일봉으로 돌아오면 이것도 뭐야? 얼마 전에 우리 나라를 지킨 네. 현역 본무 끝내고도 나라를 지킨 우리 쭝키가 이렇게 네. 차트를까지 지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를 지킵니다. 일봉적으로 네. 자, 잠깐 이제 쭝키 들어가고 자, 일봉적으로 지금 밑에 무수히 많은 또 그런 지지 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들 다 이제 미리 좀 보여드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쪼개가지고 여기 내려왔으면 담아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분할 그리고 매수법.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오히려 박앤세일이구나 해서 지금 그렇게 담아 나가셔야 되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단기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겠구나를 충분히 또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전에 비트코인 여기서 12시간 봉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여기 주황색 선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황색 선들을 어떻게 보면 다 깨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단기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뭐 내려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다. 그러나 네. 이런 구간이 하나하나 다 기술적으로 반등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이나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유의미하게 지켜보시다가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하방이 좀 열려 있으니까 분할 매수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원래 3,000달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이 3,000달러까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더리움이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도 네. 3,000달러에서 지금 계속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근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법했던 게 네. 이더리움 자체 소식은 아니지만 이더리움과 상당히 흡사한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파이 쪽의 에이브가 최근에 미국 SEC로부터 4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슈로 어떻게 보면 거의 무지성 소송을 SEC가 몇 년 전부터 이어왔는데 네.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XRP, 리플이었고요. 리플 승소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리고 올해에서는 그동안 먼저 해왔었던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유니스왑에 대한 수사 종료를 했고 이제 에이브까지 수사 종료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디파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 디파이 섹터 자체가 어쨌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도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확실시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더리움 이제 아래에서 열심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너네들은 그래도 증권이다라는 어떤 규제 꼬리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이제 모든 조사들이 종료가 되면서 디파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겠다라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더리움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같은 호재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SEC가 친암호화폐적으로 완전히 변하긴 했네요. 네, 폴 레킨슨 선생님 오시고 나서 네.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톱니의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이더리움 매수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조 원 가까이 결론적으로 올 여름부터 해서 지속적인 베팅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 금액 기준으로 3억 달러가 현재 넘어간 상황이고요. 개수 기준으로도 이제 이더리움 거의 400만 개 가까이 이제 비트마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 로테이션이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더리움 장기 가치에 베팅하기 위한 기관과 대형 자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을 형성해주는 기관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우리가 저점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좀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이더리움은 굉장히 저점인데 그렇죠. 그럼 자신감 있게 좀 매수할 타점을 잡을 필요도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호를 할 수 없는 건 그런 와중에서도 또 누군가는 팔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데이터에 또 기록이 되고 있어서 아. 말 그대로 정말 아빠는 왼쪽으로 가고 엄마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제 누구 따라갈래? 어디로 갈래? 우리 이제 가락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일단 비트마인 아빠는 왼쪽에서 풀매수하고 있고 네. 블랙락 엄마가 이제 또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블랙락은 엄마 중 엄마 아닙니까? 데모죠, 데모. 네, 데모? 국모, 국모. 국모? 그러니까요. 진짜 큰 손인데. 네, 최근에 또 47,000개의 물량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라는 게 또 아이고. 온체인상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금액 기준으로는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뭐 즉각적인 매도보다는 또 이제 기관들의 수탁 리밸런싱의 어떤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가고 나면은 네. 이 거래소 안에서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모르지만. 네, 모르는 네. 거지만 보통은 매도를 우리가 사인 풀이는 하기 해석을 때문에 하니까. 네, 비트마인 아빠는 사고. 사고. 네, 그리고 데모. 우리 블랙락 엄마께서는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어떤 분을 쫓아가야 그러니까요. 내 미래가 창창할지. 누구 말이 맞지? 네, 이제 자녀들의 선택의 몫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빠 따라가겠습니다. 여전히 이더리움을 네. 지지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굉장히 기관들의 이 엇갈린 움직임이 확실히 이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못 지키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훈 기자, 네네네. 월요일 방송에서 차트는 과학이다. 그렇죠. 라는 이 어록을 또 남겨주셨는데 네네네. 오늘은 또 차트를 열면 어떤 어록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사실 네.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이 방송하면서 이제 웰컴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쵸. 또 분석해드리고 이제 하잖아요. 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일종의 하나의 이제 저한테도 그래요. 저도 매일 이제 아침에 이제 코인 시장 볼 때 제일 먼저 키는 게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네. 요거를 먼저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이제 무조건 테더 도미넌스가 네, 우선이죠. 이게 저한테 네. 가장 좋은 거의 맵팩이에요, 맵팩. 맵팩? 네, 네. 우리 스타크래프트. 치트키. 네, 치트키. 네, 그런 거라서 저 항상 이 테더 도미넌스를 많이 보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면 전에 제가 여기 파란색 선 여기 6.112를 좀 여기를 이제 좀 지지를 하는 게 좀 안 된다. 여기를 좀 뚫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여기를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오르고 여기 제가 숙명적인 구간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린 모습이죠. 네. 이 테더 도미넌스를 가지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일단 1시간 봉이에요. 여기 6.112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여기 좀 못 뚫었고 오히려 반등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일종의 이제 지지 구간 첫 번째 지지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기점으로 엘리어트 상승 오파가 또 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기 6.69에서 저항을 맞았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여기 구간을까지는 이제 일단은 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앞서 이제 그 비트코인 시나리오에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린 그 밑에 뭐 77만 달러 구간도 8만 달러 초반대도 있듯이 그쵸. 그게 이게 되면 이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상에서 이 6.69가 또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럼 또 중요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네. 여기 구간에서도 높은 확률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든 여기서 또 한 번 정을 맞겠죠. 여기가 또 일종의 이 숙명적인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앞서서 제가 이제 주봉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 어디까지 이 비트가 흘러내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가다가 6.69 구간에서 저항을 두드려 맞으면 비트코인도 일단 거기가 저점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자, 왜 이거 갑자기 이더리움 얘기인데 비트코인 얘기냐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 테더 도미넌스를 가지고 이더리움도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장이 가야 이더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빠지면 이더도 물론 빠지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10% 빠지면 네. 이더리움은 한 더 빠지나요? 6%, 7% 정도 빠질 덜 것으로 빠지네. 보여요. 네, 이더리움은 앞으로는 당분간 네. 비트 빠지는 것보다 좀 덜 빠질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이더리움 일봉부터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여기 밑에 요 구간 사실 여기 좀 아쉬운 게 여기 그 두 개 라인 여기 우리 강승혁 차장님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 구간 깨버리고 다시 여기 과장인지 과장이 여기 돼버렸네? 대리인지 사원인지 내려왔는데 네. 여기 구간을 제가 또 이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차트를. 네. 여기 구간이 지금 2,885달러, 2,865달러 그리고 여기 상단의 박스 때도 여기 2,900달러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좀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를 이제 물론 이제 뚫어버리면 그 밑에를 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여기가 뚫린다고 해도 제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1시간 봉을 좀 한동안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시간 봉이거든요. 이 설령 그 구간이 여기 구간이 또 여기 이렇게 횡령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뚫리더라도 밑에 이렇게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쉽사리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빠지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곳들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843달러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졌다. 물론 이제 비트 빠지고 테더 올라가면 이제 얘도 이제 빠지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구간대를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800달러 구간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피자 이제 우리 자금을 피자로 나눴으면은 2,800달러 구간에서는 이제 한 두어 조각 정도 이렇게 또 분할로 해서 또 이렇게 미리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좀 탁월한 좀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더리움 아직 못한 분들도 많아요. 이거 좀 비싸. 이거 지금 2,900달러, 3,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얼마야? 뭐 이러면서 아직 안 남으신 분들도 비싸다고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ETH BTC 차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요거 선 두 개 그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다 도달하지 않았는데 물론 도달 안 하고 얘가 이제 바로 쭉 가는 게 이제 코인 가격 상승이고 좋겠지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 이 ETH BTC라고 이제 트레이딩 뷰에 치면 요 차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거는 0.03 여기 구간을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다가 터치했다. 그럼 여기서는 정말 또 숙명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표를 참고하시면서 이더리움을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들 나름의 이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볼 때 뭐 이더리움 자체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테더 도미넌스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한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구간을 포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XRP 리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원래 2달러대를 좀 지켜야 되는데 현재 1.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XRP 현물 ETF가 좀 상장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한 달 사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하지 못했던 걸 사실 XRP가 해냈습니다. 네. 지금 상장하고 벌써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내내 단 하루의 유출도 기록하지 않고 유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30거래일 네. 연속으로 기관들이 샀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가격은 근데 왜 이런 가격은 겁니까? 안 오른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말투 어떤 말투죠? 네. 네. XRP가 30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해줘서 사실 엄청난 쾌거, 이건 파티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5천 원 갔었어야 되는데. 네, 가격이 뭐 2달러 아래니까 파티는 무슨 그러니까요.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저까지. 눈물만 나요. 네. 네. 지금 30거래일 동안 순유입을 기록하는 동안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기간 동안 유입과 유출을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마디로 기관들이 비트 이더는 팔았지만 네. 리플은 계속 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관들의 사실상 본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리플이 괜찮다. 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본인이 지금 트위터 글에 올린 겁니다. 우리 30일 연속으로 기관들이 사줬다.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예뻐하는 코인이다. 네. 이제 이렇게 자랑의 글을 올렸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크립토 종목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기관이랑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회사의 주체가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CEO도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앞으로 이제 월가에서는 이더리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밀고 뭐 비트마인 톱니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이제 모든 걸 다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로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확정해 나가는 속도를 놓고 보면은 리플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중동에 또 판을 넓히고 있고 오만 나라,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까지. 리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 리플은 달려가고 있는 거의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기관 측의 어떤 자금 유입이 다른 코인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한번 XRP ETF가 이제 10억 달러 AUM 돌파했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다음 주인 수요일 오늘이 돼서는 11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가 됐고 리플이 이 AUM, ETF 총 운영 자금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네. 지금 한 달 만에 10억 달러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0억이면 10개월에 100억 달러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100억 달러 가면은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얼마 리플 개당 가격 5달러에서 8달러 간다. 몇 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와. 지금 2달러. 네. 그렇죠? 그럼 8달러면 못해도 4배. 그럼 10개월만 좀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단순 치면 이제 계산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단순 계산으로 그쵸, 그쵸. 쉽게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실제 가치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의 마음대로 시장이 움직이진 그쵸. 않죠. 근데 네. 지금 패턴상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순이익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그만큼 네. 기관들의 정말 핫픽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네. 또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장사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쵸. 다른 USDC 그리고 USDT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클, 테더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리플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관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테더라던가 서클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그쵸. 리플 같은 경우는 오직 기관들을 위한 전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네. 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용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디파이용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춰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는 USDC와 테더의 지위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리플 튼튼한 사업을 기반으로 ETF 쪽에 자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평가만 받게 된다면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5달러, 뭐 8달러, 충분히 가능한 자산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굉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훈 기자, 단기적으로는 XRP가 수렴과 뭐 횡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89달러대에서 1차 분할 매수하는 게 손익비익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현재 XRP의 차트 현황,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제가 이 메타 차트를 좀 역발상 활용을 잘 해서 이제 네.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지금 XRP 메타 차트 보면 이 셀 시그널이 딱 지금 나왔네요. 이제 방송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그 전이 바로 이렇게 과매수 영역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여기 빨간색 이런 매도 이렇게 좀 이제 봉우리가 또 아래로 이제 나올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벌벌벌 떠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제 네. 분할로 제가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꼭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파란색 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분할로 1차 매수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보실까요? 보시기 전에 이 알파 차트도 간단히 보면 요랭이 지금 이 캔들이랑 이렇게 뽀뽀하고 있죠. 자, 하고 있고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뭐 회오리 감자를 만드는 것인지 꽈배기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셀 시그널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파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예측치 보면 이제 네. 키보스코 차트에서도 이 3주 뒤에 이 가게 다시 2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 지켜봐야 되겠죠. 자, XRP 차트입니다. XRP 차트 오늘은 거국적으로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 차트도 좀 보실 때 이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스, 네, 박스. 자, 박스권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네. 이 주봉적으로 지금 여기 구간이 지금 이렇게 이 박스의 하단이잖아요. 굉장히 큰 박스를 네, 만드네요. 네, 그죠. 굉장히 큰 박스예요. 근데 이제 이 박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네.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구간이 지금 이 박스의 하단이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디냐? 바로 여기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일봉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이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또 박스 또 그어 놓으면서 이런 데서는 1차로 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 이때부터 제가 여기 파란색 깨지면 1.8485 구간 다시 올 수 있으니 이런 구간에서는 1차로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정확히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요거 파란색 봉 나오고 지금 이렇게 밑꼬리 단 거 보이시나요? 이런 물량들이 바로 개인들이 아니라 이제 보통 고래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자금을 할당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물론 고래가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구간이 100% 이제 바닥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래들도 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차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바로 이제 쏘아드는 그림이 있겠지만 그런 그림보다는 여기서 요 검은색 요 대각선 빗선을 필두로 여기서 우리 횡명보 아저씨가 등장해서 횡명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또 말씀드렸어요.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앞으로 나오는 그림으로 보이고 이 빗선을 깨게 되면은 오히려 세일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RP 그렇게 이게 제가 좀 전에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웰컴의 분들 이 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네. 모든 이 자산에는 다 차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이 자산 시장들은 코인을 떠나서 모든 자산은 한 번 형성이 되면 이 자산 시장은 여러분 한 번 형성이 되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네. 미국 S&P 달봉입니다. 달봉, 월봉. 이게 거의 뭐 한 세기 뭐 1800년대부터 쭉 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네.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겨울 시즌 찾아와도 결국은 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이 국장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건 주봉인데 얘도 결국은 이렇게 변동성을 거치면서도 결국은 이제 이 우상향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입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어지는 한 이 시장이 이렇게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없어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지금 현재 XRP도 이 주봉상 이 박스 구간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가 좋다? 손익비가 좋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투자하실 때는 이 손익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 그리고 우리 지갑 건강에도 이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구간은 이제 1차적으로 담는 것이 맞고요.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기보다는 횡명보를 거치면서 매직 구간을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구간은 손익비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이슈와 차트 현황까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린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 오늘 포착된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조 이더리움이죠. 현재 이더리움의 전신 코인인데 어제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다루다 보니까 네. 저희 PD님께서 딱 듣자마자 이거 요즘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PD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사실 아무것도 뭐 이슈가 없어요. 아무런 네. 이슈가 없는 코인인데 네. 그래도 또 문의를 주셨으니까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앵커님께서 언급 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시초입니다. 지금 있는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은 원래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온 애들이고 그 기존에 남아있던 이더리움 체계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기술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기존의 POW 작업 증명에서 POS의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돼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전히 채굴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보통은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POW 대장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의 POW 이 하나의 조금 테마로 부각이 될 때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름에는 이더리움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더리움에 가면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하우스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머리 도끼를.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와. 그래서 모멘텀으로 보면은 네. 자체적으로 이 재단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도 없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기다릴 건 전혀 없고 네. 그냥 비트코인의 체계와 채굴 체계와 그리고 이더리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훈 기자, 네네.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빨리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의 현재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많아요. 지금 712만 80만 7천 달러 갖고 있어요. 이거 네. 한국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없네요. 없고 사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우리 쭈 기자가 말씀했던 대로 이더리움 태초의 이더리움이었고 지금 이 비탈릭이 만든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이 클래식이 아닌 다른 이제 새로운 이더리움이고 네. 지금 메타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이 셀 시그널이 나왔고 그 지금 사실 이제 그 다시 이제 매도 영역으로 좀 들어왔는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로지 이제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캔들이랑 지금 노랭이랑 좀 접촉했고 지금 이 셀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별다른 어떤 호재도 없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네. 죽었는데 오로지 차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가격이 거의 태초의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손익비적으로는 조금 한번 이제 심심하신 분들은 도전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12달러니까 10달러, 11달러 오면 한번 담아보셔라. 여기서는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소소한 행복을 누려보시는 데는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 그어드렸던 이제 뭐 23,000원이라든지 3만원대 가격대까지는 가기 힘든데 만약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상방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수많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속된 말로 잃어도 없어도 되는 돈으로 가지고 이제 심심하신 분들이 이런 이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오면 한번 조금 담아 보셔라. 그럼 이제 쏠쏠하게 또 재미를 거들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쭈 기자, 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